이번 영상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이런 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자, 1차로 가고 있고요. 좌회전할 겁니다. 앞에 차들이 좌회전해 가고 있네요. 옳지, 나도 좌회전해야지. 근데 이때 황색 신호로 바뀌었어요. 황색 신호로 바뀌었는데 앞에 차들이 가니까 그냥 신호 이미 난 황색 신호 아까 바뀌었어요. 가다가 오토바이랑 꽝. 네, 신호가요. 아까 바뀌었습니다. 황색 신호가 이때 바뀌었어요. 이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쯤 이제 요 앞에 요 차들도 신호 위반입니다. 근데 오토바이는 순발력이 빠르죠? 다른 차들 가고 차들은 지금 조금 있다는데 오토바이 지금 출발해서 오는데 이거 완전히 신호 위반이죠. 완전 신호 위반.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빵이에요. 이분이 왜 신호 위반했을까요? 왕복 8차로인데요. 직자 신호가 끊길 줄 모르고 좌회전하다가 왜 사고 났지? 나 정상적으로 내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었는데 아이고 운전 중 멍해갖고 제가 신호를 놓쳤어요. 바로 보험사 불렀고요. 경찰분이 바로 근처에 계셨는데 사고 처리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제가 신호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보험사에서 당연히 내 100병 다 해드릴 겁니다. 예. 치료 잘 받으시고 정말 죄송합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3달 지나서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약식 기소로 벌금 250만 원이래요. 벌금이야 열심히 벌어서 내면 그 죽는 돈은 아니고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죠. 근데 전과가 남던 소리 들어서요. 염치불구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이미 약식 기소되어서 정식 재판을 그런지 정식 재판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재판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벌금형도 평생 전과가 남을까요? 네, 이런 질문입니다. 약식 기소가 됐으면은 이미 법원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만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재판할 때 판사 앞에 검사, 그다음에 피고인, 변호인도 가끔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렇게 그것은 정식 재판이에요. 그건 구공판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냥 서류만 하는 거, 약식을 하는 거, 그게 구약식이에요. 약식을 청구한다. 청구할 때 그 구자에다 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 기소. 이제 법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기소유예는 없어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렇게 사고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실수를 하셨네요. 실수한 거 반성하고, 그리고 피해자도 많이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 되고, 그러면 기소유예 해줄 수 있어요. 이미 기소유예는 없습니다. 검사 손을 떠났어요. 결국 남은 것은 벌금 250만 원. 250만 원 내느냐? 아니면 좀 깎아달라고 하느냐? 정식재판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죄 다투기 해서 정식재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벌금이 많으니까 깎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엔 정식재판 청구하더라도 손해보지 않았어요. 밑자의 본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정식재판 청구했을 때 다른 걸로 높아지진 않아요.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높아요. 집행유예보다 실형이 높죠. 검사가 약식 기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유예나 또는 실형을 못해요. 하지만 같은 형 내에서는 벌금형 내에서는 판사가 볼 때 괘씸한데 잘못했으면 내야지 뭘 또 이렇게 정식재판 청구했어 해서 벌금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아주 미우면 벌금 더 세게 할 때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하려고 그러면 약식명령 받고요. 법원에서 명령서가 와요. 판결문이에요. 그거 받고 그거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해야 돼요. 날짜 지나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피해자랑 합의는 안 됐답니다. 근데 피해자 진단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한 6주 정도 진단이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약식 기소해서 벌금 깎아달라고 그럴 때 그냥 깎아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보시죠. 피해자는 보험사랑 합의가 끝났답니다. 피해자한테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연락도 못 드렸는데 좀 어떠세요? 지난번에 다치신 데는 좀 어떠세요? 하면서요.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벌금형으로 그냥 벌금 내면 되는데 제가 벌금 내느니 제가 좀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은 형사비 좀 해주시면은 제가 벌금 좀 깎아달라고 판사한테 가서 한번 사정해 보려고요. 정식 재판 청구하려고요. 그렇게 찾아가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선물 세트 한 10만 원짜리 사서 들고 가시고요. 그리고 진짜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네, 한 30. 그러면 가해자는 못 받을 거 받잖아요. 보험사 합의가 끝났는데. 처벌 원치 않는다. 그거 써주는 거예요. 이번 사건 번호 쭉 쓰고요. 사건 번호에 대해서 원만히 합의됐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다가 인감증명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그 사본에서 붙여도 돼요. 법원에 제출하면서 판사님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판사가요. 그 형사비 그거 한돈 그거보다 그 이상 깎아줘요. 예를 들어서 30만 원 합의했다. 최소한 50만 원, 100만 원 깎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요. 전과 맞아요. 평생 전과 맞습니다. 평생 남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하면 집행유예 이상을 말해요.
빨간 줄 간다 그러잖아요. 호적에 빨간 줄. 근데 빨간 줄 없어요. 호적 자체가 빨간 줄, 호적이 없고요. 그리고 호적 아무리 다 뒤집어도 빨간 줄 없어요. 근데 옛날에 신원조에 걸린다는 얘기였죠. 집행유예 이상이면은. 공무원 시험 되려고 그러면은 집행유예 되면 공무원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빨간 줄 그랬는데요. 그건 집행유예일 때, 집행유예 이상일 때. 벌금은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다만 원만하게 합의돼서 벌금형을 낮출 수 있으면은 그럼 좋죠. 평생 남는 건데 줄어서 남잖아요. 가끔 선고유예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 근데 그것은 거의 쉽지 않아요. 거의 어렵고요. 벌금형을 낮추려면 그냥 낮춰달라 그러면 벌금도 높아질 수 있어요. 어떡할래요? 계속 재판 받으실래요? 그럼 불안해요. 저 그러면 저 정치재판 취하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끝나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성의를 보여서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벌금형을 깎아달라고 해보십시오.